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한 8개월에 걸친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정부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불성실한 핵협상, 자꾸 기만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것이죠. 두 번째는 최고조에 다다른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연간 2,800발에서 약 8,000발까지 생산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력화가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도화된 종합무기 제조 능력입니다. 이란이 핵을 비롯해서 탄도미사일과 여러 가지 재래식 무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 무기 제조 능력이 임계점까지 다다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최적의 국내외 작전 여건입니다. 1년 반 이상에 걸쳐서 수행한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하마스를 완전히 도륙냈습니다. 또 북쪽의 헤즈볼라도 상당히 약화시켰고 후티 반군도 거의 굴복하다시피 그렇게 됐죠.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는 더 할 수 없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는 정도로 동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작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전 개요는 2025년 6월 13일 새벽 2시 10분에 이스라엘군은 항공기 200대를 투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16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표적들이죠. 테헤란을 비롯해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포르도에 있는 핵 관련 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또한 군 지휘부 이런 표적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제거된 이란 주요 요인들입니다. 이란군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혁명군 수비대 총사령관, 또 공군사령관, 방공사령관, 장보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군 지휘부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과학자들입니다. 그동안 평가받기로 이란은 약 10명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11명의 핵과학자들을 제거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파괴된 이란 핵시설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사일들을 맞고 폭탄을 맞고 시설들이 다 파괴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탄즈의 핵 농축시설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라이징 라이언 작전 평가를 하고 나니 포르도 산속 깊숙이 조성되어 있는 핵농축 시설들은 파괴가 덜 됐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수행해서 포르도의 핵시설들을 완파시키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6월 22일 미 본토에서 출격한 125대의 항공기가 투입이 돼서 포르도를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작전입니다. 포르도의 핵 연료 농축 시설들입니다. 산속 동굴 깊숙이 들어있는데 슬라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BU-57 폭탄들이 뚫고 들어간 흔적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수행했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보면 총 125대 항공기를 투입해서 새벽 2시 10분에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함몰시켰다. 7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GBU-57 벙커 부스터를 각각 2발씩 탑재하고 18시간을 비행해서 이란의 포르도와 나탄즈의 핵시설을 폭격한 작전입니다. 또한 아라비아해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은 이스파한의 핵시설 연구소를 타격했습니다. 작전을 하는 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항공기와 레이더,
방공미사일 할 것 없이 모두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습으로 작전을 수행한 것이죠. 스텔스와 기습의 콤비네이션 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GBU-57은 18m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고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폭탄입니다. 그 폭탄을 포르드에 12발, 나탄즈에 2발을 투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군 총참모장 에알 자미르 중장은 지난 4월에 이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국가 지도부에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은 6월이 이번 작전의 최적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완전히 약화되었고 반면에 미국과의 밀월 관계는 트럼프 하에서 더욱 긴밀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러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수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번 작전의 그 성공 관건은 전구의 하늘을 지배하는 제공권 확보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12일간의 작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약 1,500소티 이상의 비행과 600회 이상의 공중급유를 실시했습니다. 9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고 개별 요소까지 합치면 약 1,500개 이상 표적을 공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투하된 무장만도 4,300여 개, 그중에 370개 표적은 제트 전투기에 의해서 나머지는 드론에 의해서 수행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올린 전과는 항공기 피해는 전무였고 드론 8대가 피격됐습니다. 약 400기에 이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 200기 이상이 파괴됐고 항공기 16대, 레이더 70개, 비행장 및 항공기지 6곳, 미사일 방공 생산시설 35곳, 그리고 지휘소 12곳을 파괴시켰습니다. 가장 원거지 타격은 2,400km 떨어진 마시아드 기지의 공중급유기를 폭파시킨 것입니다. 16일 월요일에 이어진 공격으로 이슬람 혁명군 바시즈 부대원 300명 이상을 제거했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총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약 5,800명이 부상했으며 핵 프로그램은 일단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군이 목표로 삼았던 좌절,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란의 반격과 이스라엘의 피해를 살펴보면 이란은 1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550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피격되었고 그중 36발이 텔아비브의 주거시설과 이스라엘 남부 에너지 저장소, 그 다음에 하이파의 정유시설, 또 르호봇의 과학연구소와 리션, 리지온 일대 대학 캠퍼스에 떨어졌습니다. 12일간 교전을 통해서 이란은 약 1,200대의 드론 공격을 퍼부었지만 99% 이상이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29명이 사망하고 약 3,23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고 41,650여 채의 건물이 파손, 15,000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일어나는 사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스라엘 국가 지도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해서 국내외적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도부는 국가 안위를 최우선시해서 그 같은 여론을 불사하고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국가 지도부의 그러한 과단성 있는 결단력 높이 평가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비늑의 군사작전 능력입니다. 200대 이상 전투기를 출격시켜 1600km 이상 원거리 표적들을 공격하는데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습 공습이었죠. 그러한 기도비닉의 군사작전 능력을 이스라엘군은 발휘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사드의 완벽한 정보 능력입니다. 첫 공습으로 이란 군사지휘비와 핵시설 정밀 폭격하고 요원 30여 명을 일시에 제거했습니다. 대단한 전과를 올린 것이죠. 네 번째는 하늘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F-15, 16, F-35 등 첨단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해 이란은 미그 29와 3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양 전력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지배하는 능력은 현대전 승패의 결정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공군력은 어떠한가? 비교해보면 북한은 양적으로 우세합니다. 한국 공군은 질적으로 우세하죠. 첨단 항공 우주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공을 초래해요. 국가의 대전략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시에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은 바로 첨단 항공 우주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도 트럼프 하에서 공군에 대한 가장 많은 투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혼연일체의 단결력도 높이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작전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그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동맹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친 중동전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정보력을 끊임없이 첨단화하는 것이 미래전에 대비한 국가방위의 가장 값진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교훈을 우리는 이번 작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